네,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뉴스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가장 먼저 강조했던 공약, 바로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취약계층 4대 정책을 중심으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내용인데,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교육 서비스 플랫폼인 서울런의 학습 사이트를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사무소 개소식 날 본인의 1호 공약으로 취약계층 4대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이름인데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의 생계와 주거, 교육과 의료를 책임지겠다는 공약입니다. 모든 희생을 감내하시고 저를 교육시켜준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저희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약자를 보듬겠습니다. 이와 같은 공약은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지난해부터 운영된 서울시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 영역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먼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유명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런의 학습 사이트가 기존의 11개에서 14개로 늘어납니다. 동시에 회원 1명당 선택할 수 있는 사이트 개수도 2개에서 3개까지 확대됩니다. 서울런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진학 설계 프로그램도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50명과 고3과 재수생 등 300명을 각각 선발해 1대1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 학생들은 연말까지 최대 5번의 온오프라인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서울런 홈페이지에서는 대학 진학이 아니라 취업을 선택한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직업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오는 8월부터 제공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6일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시끄러운 자치구가 있습니다. 바로 강서구인데 이유는 이 구청장 당선인의 재판이 논란이 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김태우 당선인의 갈등이 커지고 있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대우 기자입니다. 지난 1일에 치러진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 강서구청장으로 국민의힘 김태우 당선인이 뽑혔습니다. 이런 김 당선인은 지방선거 전부터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입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상근 부대변인 이름으로 논평을 냈습니다. 먼저 김태우 당선인의 변호인이 한 말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변호인이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진정 범죄를 저질렀다면 강서 구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을 거라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당선 무효용을 받을 경우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고 그 피해는 60만 구민에게 돌아갈 거라고 말했다며 이는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선거 결과는 법정에서 범죄 유무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아니며 민의를 왜곡해 자신의 범죄 혐의를 무마하기 위한 방패막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서울 진성준 국회의원 역시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이 사안을 언급했습니다. 법원은 강서구청장 당선을 범죄 행위의 면죄부로 삼으려는 김태우 당선인의 행태를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60만 강서 구민들은 어떤 경우에도 김 당선인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투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우 당선인 역시 입장문을 냈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공익 제보했다. 정치 보복으로 부당하게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양심 선언자, 공익 제보자를 보호해주지 못할 망정, 재판의 회부에 탄압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60만 강서 구민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양심 선언은 무죄라는 확신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으로 뽑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민주적 선거를 부정하고 강서 구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 측과 김태우 당선인이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서구를 기반에 둔 SNS 소통방에서는 김태우 당선인을 두둔하거나 비판하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를 또 치르는 것 아니냐는 소문까지 벌써부터 나돌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돼 강서구청장을 새로 뽑아야 합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지난해 서울에서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선정된 일부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사업에 선정된 종로구 청운중학교가 학교 공사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려다 무산됐는데요. 일부 학부모들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과정이 불투명한 데다 공사 시 학생들의 안전은 뒷전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관련 내용 직접 취재했습니다. 지난 13일 청운중학교 강당에서 열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설명회. 그런데 학교장이 설명회를 비공개로 전환해 취재진을 막습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설명회 중간 강당에 있던 학부모들이 먼저 나와 설명회가 필요 없다며 지적하고 나섭니다. 학기 초에도 있고 중간에도 한번 뭐 이상 뭐 설문조사 설문조사 하고 뭐 하면서도 뭐 전혀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된 거니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왜 됐는지 사전 설명도 없이 막무가내 설명회만 진행한다며 불만도 나옵니다. 가만히 있다가 청년 가능하다 했는데 갑자기 공사를 한다 그러는데 저희는 1학년이니까 특히나 1학년 이번 1학년이 제일 피해가 많잖아요. 아예 쓰지도 못하고 공사 여기다가 천막을 친대요. 취재진이 입수한 설명회 자료를 보면 강당에 모인 학부모 80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설명회를 거부하고 돌아앉았습니다. 해당 사업을 위해 학교 공사가 진행되는 2년 반 동안 개축공사장과 10m 내 임시 건물에서 학업을 해야 한다는 설명에 학부모들이 반발한 겁니다. 심지어 불편한 학생은 인근 학교로 전학을 유도한다는 발언까지 언급되자 학부모들은 화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린스마트 학교를 하면서 모듈러라든지 어떤 컨테이너를 하면서 청운중을 다닐 것이냐 아니면 전학을 갈 것이냐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면 단 한 번의 의견 설명도 없이 갑자기 업체가 결정됐으니까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설명했다고 오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사업 진행 과정 등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학교 측에 접촉했지만 회신은 없었습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 반대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학교 공사를 한다는 거 자체에 약간 좀 불만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어제 나온 얘기들 토대로 저희 검토 중에 있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운중학교가 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됐는지 반발하고 나선 일부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에 공청회를 포함해 조희영 교육감 면담을 요청하겠다고 나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을 만나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유권자 14만여 명 가운데 득표율 51.49%를 얻어 민선 8기 종로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정문원 당선인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벌써 지방선거 끝나고 당선인 생활한 지 한 20여일 지났는데 예.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선택해 주신 우리 종로 구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우리 구민들이 그 좀 아픈 구석이 어떤 곳이 있는지, 좀 가려운 구석이 어떤 곳이 있는지 이제 주민들을 접촉하면서 네. 그 말씀을 많이 듣고 있고요. 네. 또 인수위와 더불어서 구정을 인수하기 위해서 구 행정이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부분을 우리가 또 발전시켜 나갈지 많은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인수위 지난 13일 날 예, 이제 예.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예. 인수위 명단을 보니까 한 15분이 위촉이 예, 예. 됐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됐나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재개발건과 관련돼서 도시계획을 전문하시는 교수님들도 모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무사예술 계통에 있어서는 실제로 공연을 하시는 분들서부터 또 뭐 패션을 하시는 분들, 이상봉 선생님처럼 또 여러 이제 진짜 체육 활동을 하시는 네. 분, 뭐 그래서 각계의 그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우리 종로가 뭐 사회복지, 교육, 또 이제 문화예술,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까지 이 부분들을 그 전문가적 식견으로 지금 현재 그 구정의 업무를
좀 인수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달 1일이면 본격적으로 이제 구청 청사로 예, 입성을 그렇습니다. 하십니다. 예. 네, 그 전에 이미 이제 행정직 간부들과 예. 이제 간담회 자리에서 예. 창신 숭인동을 포함한 이제 자신의 본인의 공약이기도 예, 하시죠. 예, 예. 재개발권 예. 다시 한번 검토하고 추진해 봐라 말씀을 하셨다는데 예, 예. 어떤 결정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일단 전에도 선거 기간 중에 이제 공약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창신 미래도시 프로젝트, 창신 일동 남쪽 지역 한 3,000평 가량 되는 지역을 그 여러 개의 재개발 추진 단위로 나눠져 있는 걸 하나로 묶어서 이제 랜드마크를 조성할 네.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뭐 창신동, 숭인동, 뭐 이쪽 옥인동 부분까지 우리 그 주거 지역들의 재개발에 대해서는 그 좀 소수의 의견이라도 이렇게 네.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경청하고 조절해 나가면서 그 진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선거 당시에 사실은 지역의 정책 공약 이 부분도 좀 포함이 되고 있는데 종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 예. 종로구 서부 지역 주민들의 이제 예. 정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예. 통인동 정자 현판 예. 이거에 대한 이제 후보 시절의 답변은 예. 이제 주민들 서명 지지한다 이렇게 예, 딱 예, 한 줄이었어요. 예, 예. 이 부분 이제 청사에 입성하시면 행정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거 사연을 좀 들여다봤더니요. 네. 2012년에 그 정자 명칭 공모를 해서 네. 공모에 당선되신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선호도, 2차 선호도 조사를 해서 지금 세종마루라는 그 명칭이 최종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그 주민들이 조금 이렇게 양분돼서 갈등이 네. 지금 좀 날로 심화해 가는 걸로 맞습니다. 그렇게 좀 보이고 있어서 예.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예 좀 그 과거에 좀 했던 부분을 또 하는 것이 좀 행정적 절차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번거롭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공모 정책을 진행하는 게 네.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주민 대화도 한번 할 계획이 있으신 예, 거죠? 그 전에 주민들과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네, 진행을 네. 해야겠죠. 네. 예, 예. 지난해 종로구 행정 운영을 보면 고위공무원 성추행건 이거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예, 예, 근데 예. 여기에 대한 아직 해결책을 모색하지 못했고 예. 행정 조직에 대한 불만들이 민원까지 제기될 정도인데 예.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이제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정말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은 이번에 일처리 과정이 그런 점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피해자분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이제 경찰이나 이제 그 수사가 시작이 되면 그 직무 배제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법령상. 근데 이제 지금 부구청장이 그 구청장 권한대행이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를 그 직무 배제를 시킬 수가 없어서 이게 더 꼬이고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일어났던 것 같은데요. 수사도 좀 얼마 전에 시작이 됐고요. 네. 그래서 취임을 하게 되면 바로 좀 직무 배제를 시켜서 그 서울시도 좀 전보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끝으로 이제 구정 운영 들어가시면 우리 17개동 주민들과 많은 소통하실 텐데 예, 예.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소통할 계획이신지도 이렇게 알려주시죠. 우리가 그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정말 그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들의 동의와 주민 여러분들의 지지가 뒷받침되어야만 네. 이게 가능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일을 그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 이 지혜를 모으고 거기서 공통된 의견을 창출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그 무슨 주민자치위원회랄지 또 기존의 어떤 통장협의회랄지 네. 뭐 이런 분이랑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이제 그 학부형회나 학교 운영위원회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청운중학교 같은 경우 이제 네, 그 맞습니다. 그린 스마트 학교 건설을 위해서 조금 이제 아이들이 지금 재학생 아이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해서 네. 이제 그 학교 운영위 부분 그에서도 좀 말들이 나오고 이제 이런 것 같은데 여하튼 그 운영위원님들이랑 학부형회 또 우리 뭐 선생님들이랑 잘 좀 의견을 모아서 네. 지금 이제 재학하는 학생들도 피해가 없고 네. 이제 새로 들어올 학생들이 이제 그렇죠. 보다 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경청하고 모아야 되는 게 필수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구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 이제 종로구 행정 운영을 맡게 될 정문원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예. 네, 바쁘신 시기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네, 지역 주민을 통해 지역의 소소한 이야기를 듣는 주민통신원 시간입니다. 네, 얼마 전 인왕산로에 들어선 초소책방 앞에서 주말 프리마켓 정보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인왕산로 또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주민들과 또 시민단체가 진행한 후 서울시가 이를 시범 운영하는 소식도 보도했는데요. 이와 연계해 이번에는 두 사업이 통합돼서 인왕산로 초소책방 주차장을 폐쇄하고 여기에 종로구 작은공방협의체가 프리마켓을 확대해서 주말 사이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 주민통신원이 직접 현장을 취재하셨습니다. 네, 종로구를 담당하는 김정민 통신원을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김정민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종로구 주민통신원 김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인왕산로 초소책방 앞 프리마켓에 대해 얼마 전 소개하셨고 또 인왕산로 차 없는 거리 소식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달에는 이 초소책방 주차장을 폐쇄하고 운영하는 주말 프리마켓은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난 5월 22일과 29일 양일간 인왕산로 차 없는 거리를 시행을 했었는데요. 예, 그때 참가한 주민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는데 이번 그 6월 4일부터 초소책방 주차장에서 진행된 프리마켓은 초소책방의 대표이신 탕무건 대표님과 종로구의 작은공방협의체들이 회의를 통해서 주차장을 폐쇄하고 주말에 프리마켓을 여는 것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주말 인왕산 초소책방 주차장에서 열리는 프리마켓은 서울시가 시범으로 추진하려는 인왕산로 차 없는 거리와 연계된 프로그램이라도 봐도 될런지요? 네, 그 의미는 뭐 연계된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건 이번 그 초소책방의 프리마켓은 순수하게 주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그 행사고요. 예, 그 초소책방을 진입하려는 그 차들로 인해서 그 인왕산로 양쪽 가장자리에 주차하는 차량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대기 중에 발생하는 매연도 심했고요. 거기에 또 소음도 심하게 발생을 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을 폐쇄하게 되면 또 차를 가지고 초소책방을 찾으시는 분들이 또 민원을 제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예 주차장을 주민들한테 종로구의 작은공방협의체의 그 대표님들과 함께 프리마켓을 열면서 자연스럽게 주차장이 폐쇄가 되는 효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 실제 이 주말에 많은 분들이 찾는 곳 중 한 곳이 바로 이 인왕산로인데 시작은 주말이지만 향후 평일에도 이 주차장의 프리마켓 운영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 저희가 6월 4일부터 주말 프리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그 주말 프리마켓을 통해서 초소책방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20%에서 25% 정도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대표님께서도 일단 주변 주민들과 함께 가는 그런 프리마켓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하셔서 점차 그 평일 그 프리마켓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인왕산 초소책방이 들어서고 또 주변 대로변에 여러 차례 불법 주정차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CCTV 설치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는데 실제 주민 반응은 물론 그 어떤가요? 초소책방을 방문하는 차량들로 인한 그 불법 주정차도 있겠지만 최근에 그 청와대 개방과 백악산 그 등산로 산책로 개방으로 인해서 더 많은 차량들이 인근 주변에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CCTV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구간에 설치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오히려 그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그 단속 차량이 이동하면서 단속을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초소책방 주변에 일단 불법 주정차 문제는 주말 프리마켓을 하면서 완전히 해결됐다고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난 주말 이 주차장 폐쇄 공간에서 지역 공방 작은 작품 등이 판매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취재 현장에서 만난 운영진과 또 방문객 등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일단 그 종로구의 작은 공방, 혼자서 그 운영을 하시는 작은 공방들이 모임을 구성을 했고요. 직접 생산한
핸드메이드 제품들을 가지고 참여를 하시게 됐는데요. 일단은 그 초소식빵을 이용하시는 손님들도 굉장히 좀 신기한 듯 사실 바라보신 거고, 야, 이 또 초소식빵의 주차장이 폐쇄되면서 여기에 프리마켓이 열렸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막아서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야, 주차장이 폐쇄되면서 차량 통행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특히 이제 그 핸드메이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 초저축방의 손님들도 커피를 드시고 뭐 휴식을 즐기러 오신 분들이지만 다양하게 관람을 하시면서 구매도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말 사이 가족들과 인왕산로 탐방하면서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초소책방 프리마켓 한번 방문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구 황학동 중앙시장이 오는 17일까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전통시장 상인과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서울시 지원 사업으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관련 내용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장 중앙에 자리 잡은 고객 휴게실에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한 손에는 각자 영수증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5만 원 이상 구매 시 영수증을 들고 오면 온라인 상품권 10,000원권을 증정합니다. 3만 원 이상이면 5,000원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재래시장도 살면서 서민들도 많이 일단은 이용을 하게 되고, 그전에는 재래시장이 많이 죽어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나아진 것 같고. 이렇게 함으로써 더 좋은 것 같고요. 모바일 제로페이, 카드, 현금 영수증만 인정되며 상인의 미가입 점포 영수증은 상품권 증정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의 상품권이 조기 소진될 경우 증정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장을 찾은 모든 고객에게 시장 바구니와 앞치마 등이 제공됩니다. 황학중앙시장 상인회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상인과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이번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찾으면은 여러분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또 친절한 푸근함, 옛날 같은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많이 찾아주십시오, 전통시장을. 중앙시장은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방문 후 SNS 활동을 통해 알려지면서 젊은 세대의 유입이 늘고 있어 고객층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시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화창한 날씨인 만큼 주말 사이 가족과 나들이 계획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지역 주민, 더 나아가 서울 시민의 가치를 담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